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7편 재정학의 기타 주제 고급 응용 문제 12번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전수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중요도랑 그리고 난이도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정리하시고요. 가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별표 하나씩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냥 나중에 보시거나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약 조절을 하지 않으면 공부량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12번도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기출이지만. 자, 문제를 보시면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총수요 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건 중요해. 1번에 보시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위한 재정 정책의 유형으로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습니다. 오토매틱 아니겠습니까? 빌트인 하는 겁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해.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죠. 누진세와 실업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경제가 경기 상황이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뭐 경기 국민소득이라 할게요. Y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업앤다운 하면 이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나치게 경제가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좀 억누를 수 있습니다. 뭘로 억누릅니까? 누진세를 통해 가지고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게 되니까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를 펑펑펑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때는 지금 경제가 꿀꿀하니까 불황이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이때는 정부가 실업급여라든가 실업보험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경제 상황을 좀 이렇게 업앤다운을 평탄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정부가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재량적으로 그때그때 봐서 하는 게 있고요. 준칙에 의한 방법도 있고 한데 자동 안정화 장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에 의한 신축성, 재량적 재정정책 등이 이렇게 있는데 가능한 한 정부야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건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는 그때그때 상황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동 안정화 장치는 시차 문제에서 재량적 재정 정책에 비해서 더 그래요. 재량적이 그때그때를 재량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내가 말이야 정부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똑똑하니까 그때그때 보고 어떤 선택을 하겠어.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 성과, 과실, 열매가 당장 내일, 다음 달에 나타나요? 안 그럴 수 있어. 그게 뭐 1년 후, 10년 후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시차, 타임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재량적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재량적 재정정책은 그래요. 약간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는 우리가 자율주행 차랑 비슷하게 약간 수동적인 측면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자동 안정화 장치는 불황기에는 재정 긴축? 아니요. 불황기에는 정부가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실업급여를 통해서 긴축하면 더 위축되는 거잖아. 그리고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확장이 아니라 그때는 과열을 더 심화시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반대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것은 누진세 제도와 실업보험 제도가 대표적인 자동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요 이렇게 전체 문제를 다 풀어보셨는데 나중에 실제 시험에 볼 때는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파트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범위를 걸쳐서 연도별로 쫙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만 주의해 주시고 우리 카페에도 가보시면은요 짱박사 재정학 스터디 카페에 가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제가 복습 문제를 올려놓은 거 있어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모의고사 같은 것도 40문제는 너무 빡세니까 한 20문제씩 해서 하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정리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